자, 오늘이 이제 그 사실상 마지막 공부거든요. 다음 주는 종강 수료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식, 송년 이제 수료 종강 회식을 하니까, 이제 공부는 이제 오늘 사실상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오늘 공부를 좀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한 번 더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니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제 가나선 입문, 생활 참선 입문 과정을 공부를 했는데요. 생활 참선이라 해가지고 뭐 따로 참선이 있는 게 아니고 가나선을 말합니다. 화두 참선인데 이 선은 본래 체계가 없어요. 체계. 어떤 이를테면 교육 과정, 그러면 교육 과정에 무슨 목표니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사실은 선은 그런 뭐 체계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부터 부처이기 때문에 이걸 떠나가지고 그 선을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완성되어 있는 보편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선이라 하기 때문에 선에서 무슨 체계를 말하면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선을 이제 대도무문이라고 합니다. 대도무문. 한번 같이 해보시죠. 대도무문. 이제 선은 이제 도인데, 이 선에서 말하는 도는 이제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 없다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갈 문이 없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본래 부처이고 본래 완성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본래 성물에 있고 본래 완성되어 있는 그것을 이제 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감이 옵니까? 이렇게 내가 본래 부처다, 내가 본래 완전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감이 옵니까? 물뚱물뚱. 사실 이것밖에, 이 선은 이걸 빼고는 얘기할 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부처님들이 자기가 부처라는 얘기를 해줘도 자기가 중생이라는 착각에 너무나 깊이 빠져가지고, 그죠? 자기를 철석같이 중생이라고 믿고 있지, 자기가 부처라는 얘기를 해줘도 남의 소리로 듣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제 부덕이 부처님께서는 방편을 써요, 방편. 이제 부처라고 얘기해줘도 부처라고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그래, 당신은 중생이에요, 중생. 그죠? 중생이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 눈높이에 맞게 얘기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설법이에요, 설법. 법을 설하는 거죠. 깨달음을 설하는 건데, 깨달음에 설하는 요체는 당신이 본래 부처인데 부처인 줄 모르고 중생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본래는 부처님인데 어쩔 수 없이 중생이라고 말한다는 것이거든요. 요게 이제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우리가 가나선을 좀 대중화하려면 이 고준한 당신이 부처라는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체계를 만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이 이제 가나선의 수행 체계라는 것을 제시를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대도무문이니까, 본래 부처니까 이건 사실 필요 없는 거죠. 쓸데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쓸데없는 거지만 이제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감이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해주는 이제 이런 체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체계가 간단하게 가나선에 대한 뭐랄까요, 과정, 깨달음의 과정이랄까요, 또 그 어떻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가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도표로 정리해 놓은 건데요. 우선은 이제
내가 중생이라 하더라도 중생이란 착각에 빠져 있으니까 그죠? 부처님께서도 중생으로 시작해가지고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아 놓은 깨달음에 이르는 법문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부처님의 교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불교에 대해서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에 대해서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의 핵심이 중도라는 것에 대해서 그죠? 중도라는 것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안목을 갖춰야 돼요. 바른 안목. 그래서 그걸 불교란 무엇이냐,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부처는 누구냐? 깨달은 분이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란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부처님 깨달음 세계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안목을 갖춰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인류 세계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수승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방대해서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너무나 다양한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불교를 이해하고 정견을 세우는데 지금은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 남방불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부처님의 깨달음이 팔정도 사성제라고 계속 주장을 해요. 팔정도 사성제다. 근데 대성에 오면은 공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공 또는 중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 남방불교에 가서 중도나 공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딴 나라 사람 얘기로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쪽에서는 공이나 중도를 얘기하면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에도 견해 차이가 많고, 또 대성권 안에 와도, 대성불교 안에 와도 선을 하느냐, 교학을 하느냐, 또 염불 해서 극락가는 정토를 하느냐, 기도를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견해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스님, 같은 한국 불교 안에 있는 조계종 스님도 스님마다 견해들이 또 다양해요. 그래서 같은 불교대학에 불교를 공부를 해도 어떤 스님이 와서는 A가 B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스님이 와서는 B가 C다 얘기를 하고, 어떤 스님이 와서는 C가 D다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스님 아래에서 공부를 했냐에 따라 가지고 견해가 또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이제 이런 문제를 일찍이 눈을 뜨고 이렇게 해서는 불교가 흥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불교를 흥하게 하려면 불교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정리해야 한다는 거죠. 그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백일본문이라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백일본문은 8만 대장경을 싹 섭렵해가지고 그 엑기스를 딱 모아놨는데 그 엑기스의 근본이 불교가 중도라는 거예요. 중도라는 거. 그래서 저도 그걸 이제 한 10번 정도, 그죠? 계속 읽어가지고 부처님 깨달음 세계가 중도연기라는 것을 좀 이해하니까 불교에 대해서 더 정립이 되고 혼란이나 방황이나 의심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이 생활참선 입문을 안내해드리는 이 과정은 이제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그 과정을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이 이제 중도를 이해해서 정견을 갖추는 거예요. 어떻게 정견이 좀 섰습니까? 이거 시험 봐야 되는데 시험 봐가지고 이게 좀 정견이 선 같은 답이 나오면은 이제 통과해가지고 이제 다음 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안 된 분들은 유급해서 이제 다음 기수에 또 와서 또 대신에 무료로 듣게 해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중도에 대해서 불교의 깨달음 세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해가지고 이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흔들림이 없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중도 정견을 세우는 것이 이제 굉장히 목표다. 그 중도 정견이 세우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중도 연기로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나라고 할 것이 본래 없구나.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중도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도 연기로 존재하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모두 다 그렇고 이 우주 만물이 다 그런 중도 연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서로서로 의지해서 존재한다.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교리적으로는 중도라고 그러기도 하고 영기라고 그러기도 하고 무아라고 하기도 해요. 또 공이라는 말도 써요. 공이라는 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확실히 교리적으로 이해가 돼가지고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러한 가치관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지혜가 나와가지고 삶이 원만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이제 갖추게 되는 거예요. 좋겠습니까? 이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좋죠. 저도 그렇게 이해가 되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 속에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없어지고 더 이상 갈등이 없어지더라고요. 마음 속에서는 더 이상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상이 연기구나. 모든 것이 지나간다. 그죠? 나라고 할 것이 없다. 남이 아무 일이 나를 욕해도 나라고 할 것이 없는데 내가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죠? 나라는 착각에 집착하고 있다. 내가 중생이라는 착각을 집착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근데 이제 그게 이해가 돼도 아르마리로 생각만 이해가 돼갖고는 생활이 이렇게 바뀌진 않아요. 생활이 바뀌지 않고 특히 감정은 잘 이게 안 녹아져요. 이게 우리가 이성과 감성이 있는데 어느 게 더 강해요? 우리 삶에 어느 게 더 강하게 영향을 줘요? 감성이 훨씬 더 강하죠. 그죠? 그래서 화나 이제 열이 났을 때는 이성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내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이제 수행이 필요한 거죠. 수행이 필요한데, 이제 부처님이 수행 방법은 84,000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 조사선에 와가지고는 화두참선이 이제 빠르다는 걸 얘기하죠. 화두는 이제 그 공부 방법이 이제 양변을 부셔서 바로 중도를 체험해주기, 부처님 깨달은 중도를 바로 체험해주게 하기 때문에 이 공부가 이게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두 참선한다고, 화두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화두가 좋다 그래가지고 화두에 도전하지만은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대개 한 98, 99는 다 실패를 해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해왔어요. 저도 실패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왜 실패하느냐. 중도에 대해서, 깨달음 세계에 대해서 모르고 화두를 하니까 이게 화두가 뭔지를 모르고 화두를 잡고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왜 화두를 해야 되고 화두가 무엇인지 알고 이 화두를 해야 공부가 되는데 화두가 뭔지 모르고 공부한다고 앉아 있으니 쉽게 말하면 부산 간다고 내가 깨달음이 부산이라 한다면 부산을 가려면 부산을 가야 되는데 저 동쪽으로 가가지고 강릉을 가가지고 여기 부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견, 중도에 대해서 모르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엉뚱한 데로 대부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 불교를 공부를 해도 굉장히 혼란이 많습니다. 혼란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중도 정견을 갖추자. 금강산이 어디 있고, 그죠? 깨달음이 어디에 있다는 걸 알아요. 깨달음이 어디 있어요? 깨달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다. 그죠? 우리 각자. 영원한 행복이나 깨달음이 내 밖이 아니고, 금강산이 아니고, 내 안에 다 있다는 거죠. 내 안에. 그래서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 내가 깨달음을 이미 다 갖추고 있고 깨달음이 완성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정견을 씁니다. 그래서 정견이 서면은 내가 본래 부처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내가 본래 깨달음이 완성되어 있는, 내 안에 본래 성물에 있는 그런 존재구나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 법에 대한 믿음도 생기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대로 본래 완성되어 있다는 그런 정견과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참선에서의 믿음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누굴 믿는다고요? 저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브라만이나 알라신을 믿는 게 아니고 선에서는,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최후 유언에도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자기 마음을 등불로, 자기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도와 중도법과 자기 자신의 의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선에서는 화두를 잘하려면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된다. 자기 자신 안에 절대적이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려면 정결이 서면 되는 거예요. 자기 존재 원리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은 아, 내가 본래는 부처인데 중생이라는 착각을 하고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중생이라는 착각에서 깨어나가지고 부처님 삶을 살아야겠다. 이걸 우리가 발보리심이라는데 보리라는 게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은 마음을 바라는 거죠. 일으키는 거죠. 이걸 줄여가지고 발심이라고 해요. 같이 봅시다. 발심. 내가 내 자신이 본래 부처라는 걸 믿고 내가 깨달음의 삶을 살겠다고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정견도 쓰고 신심도 있고 발심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시는 분이 없네. 겸손해서 그러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가 된 분들에게 이제 화두 참선이라는 방법을, 중도를 바로 체험하는 방법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화두 참선인 거죠. 그래서 원체는 이 화두로 가기 전에는 정정과 신심, 발심이 이제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번 그 십기 도반들이 참 대단한 게 인원은 많지 않은데 그래도 이걸 할 때 이제 3,000배 정도는 해야 신심, 발심을 다지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번에 두 분이 이번 과정 안에서 도전을 한다 그러니까 너무 기쁩니다. 제가 오늘 쪼그라서 좀 사오려고 오다가 깜빡하고 그냥 와가지고 말로만 부절할게요. 그 가면 먹을 게 좀 있을 거예요. 박수 한번 주십시다. 아, 정말, 제가 참선 프로그램 하면서 한 번 그런 분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처음이어가지고 두 분이 정말 기대되고, 네, 응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딱 삼선별을 한번 하면은 자신감이 딱 생겨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또 법에 대한 그 신심도 생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강하게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해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안 해보신 분들은 더 연세 드시기 전에 도전하셔야 돼요. 도전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도전의 관문이죠, 이제 관문.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이 이제 여기다가 이제 3,000배를 하나 적어놔야겠네, 앞으로. 검증 이제 진입 이제 관문이 되는 거죠. 이제 3,000배 정도 해놓으면 앞으로 이제 화도 안 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깝잖아요. 내가 3,000배까지 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신심이 이제 기본적으로 다져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지식을 칭기해서 이제 화두를 받고, 사실은 화두를 받자마자 깨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이고, 공부가 많이 안 됐을 경우에는 화두가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죠. 화두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참구에 들어가가지고 참구 과정은 이제 계속 중도 삼매를 체험해. 깊이 체험해. 그래서 낮은 수준의 중도 삼매가 동정이려. 이제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 안전하서나 화두 생각. 아시겠죠? 똑같은 거예요. 사실 안전하서나 이제 뭐 님 생각 이러면 이거는 이제 열의 감정이라면 이거는 화두를 내 감정 속에서 완전히 녹여가지고 나와 화두가 완전히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화두가 안전하서나 화두가 일념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나 깨나 당신 생각. 자나 깨나 화두 일념이 되면은 이제 깨달음에 가까워오는 거예요. 깨달음에 가까워오는데 그때도 이제 화두를 절대 놓치지 말고 우리는 하여간 화두만 딱 잡고 끝까지 그것이 화두가 타파될 때까지 부서질 때까지 화두를 끝까지 참고해 들어가면은 이제 그 타파되는 경지가 온다. 그래서 이제 조사의록에는 경험하신 분들은 이게 빠르면 3일 내지 7일 밤낮 없이 이제 화두가 끊어지지 않으면 바로 견성승부를 할 수 있다 그래요. 3일 밤낮 없이 바로 할 수도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정도의 근기나 공부 힘이 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이 공부는 사실 좀 젊었을 때 하는 게 좋아요. 힘이 있을 때. 그죠? 이제 나이가 들면 앉아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나이를 불문하고 이 정견이 있고 하면은
다 좋다. 그래서 깨치면은 이제 인가를 이제 선지식을 참방해서 이제 바로 깨쳤는지 못 깨쳤는지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내용에서 보면 정경과 신심, 발심, 그죠? 요 과정에 지금 계신 거죠, 그죠? 요 과정에. 그래서 101본문을 한 10대품 봐가지고 이 중도 정견이 확실히 딱 서면은 이거는 이제 끝났죠.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죄송합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그죠? 한 10년 전에 요거는 정리가 됐고, 요것도 이제 뭐 저는 별로 의심이 없어요. 제 자신이나 남에 대해서 별로 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두로 가서 저는 요 동정이력, 안전하선화까지는 체험을 해봤어요. 근데 체험을 해봤지 이게 지속도로 꿈에서까지 공부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요 단계, 요 과정에 있다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정진하셔가지고 이제 요 동정이력, 안전하선화 화두 일념이 끊어지지 않는 정도가 되면은 이제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확 서면서 이제 화도 안 일어나고, 그죠? 늘 밝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자기 내면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체험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공부가 빠르게 됩니다.